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의 실수로 추락하는 연예인들이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돌 그룹 빅뱅, 그 빅뱅의 탑이라는 그 가수가 있죠. 본명은 최승현입니다. 혹시 최승현 씨도 이런 경우가 될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한 가수 연습생과 함께 이 방에서 술을 마신 뒤 대마초를 4차례 흡연한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된 탑인데요. 아하, 네. 일단 먼저 이 탑 씨의 인터뷰 먼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첫 공판이 있었군요. 네, 어제 공판에 출석한 최승현 씨, 예명이 탑입니다. 탑의 얘기 직접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재판에 임하는 심경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립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지난날에 저는 장시간의 깊은 우울증과 심한 불안장애로 인해 어둠 속에 제 자신을 회피하고자 했던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저의 흐트러진 정신 상태가 충동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이루어졌으며 많은 분들께 커다란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님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액상 대마초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이십니까? 지금은 재판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좀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종이 문구는 언제 준비하신 건가요? 며칠 동안 제가 그냥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보고 첫 번째 여러분들께 공식 입장 표명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성실히 한 글자 한 글자 이야기하고자 준비했습니다. 대만은 처음에 어떻게 접하게 되신 거예요? 아마 재판이 지나면 다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재판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것 같다. 지금 아이돌 그룹 해외에서도 상당히 인기 있습니다. 그룹 빅뱅의 멤버 탑, 본명은 최승현 씨고요. 탑은 예명입니다. 그런데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어요. 어제는 1차 공판, 첫 공판인데 어제는 여러저러 이 심경을 밝혔는데 일단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 박 소장님. 네. 장시간의 깊은 우울증과 네. 심한 불안장애 때문이었다. 대마초를 흡입하게 된 게 네. 글쎄요. 이게 어떤 심경이라고 연예인들에게 다 이런 심경이 있어요? 다 있지는 않죠. 네. 그렇지만 이제 연예인들이 화려한 어떤 탑스타 뒷면에도 네.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이게 잘 알려지고 있죠. 네네. 우울증은 다들 아시겠지만 갑자기 깊은 우울에 빠져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네. 정도로 기분 장애가 일어나는 거고 심한 불안장애라고 표현한 건 이제 고관장애로 알려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불안이 몰려와서 숨을 못 쉴 듯한 통증과 두려움을 이제 느끼는 장애로 요즘 연예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울증과 불안증은 현대인한테 가장 흔한 정신적인 양대산맥의 이제 정신적인 병인데 이게 두 개가 같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왔다고 하고 이 부분은 좀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탑이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어떤 해를 가하는 네. 일이 있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네. 또 정신병을 호소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신병이라기보다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네. 호소를 해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어왔다는 지금 네. 그 증거 자료가 제출됐다고 들은 것으로 봐서 네. 탑이 이건 거짓말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치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인으로서 대마초를 흡연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어야겠죠. 지금요.
뭐 저렇게 고개 숙여 사과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분명히 또 가려서 생각해야 될 건 짚을 건 짚어야 됩니다. 지금 대마초 흡연 혐의인데 지금 본인이 다 인정해. 그건 잠시 짚어보고요. 근데 궁금한 게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금 뭐 마치 준비하듯이 여기서 안주머니에서 꺼내서 사과문을 낭독했어요. 네. 이거 뭐 대국민 사과문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팬들에 대한 사과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말미에 어머니를 언급했어요. 어머니를 특별히 언급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지난 이 혐의가 드러났을 때 이 탑 씨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혼수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때 어머니가 이 탑 씨를 굉장히 지극정성하게 보살폈다고 합니다. 네. 당시에 이 언론에서 탑 씨의 건강이 괜찮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우리 아들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라고 네. 걱정을 드러냈던 어머니인데 네. 이렇게 혐의가 완전히 밝혀지니까 어머니에게 특별히 미안한 마음이 아무래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이 부분은 뭐 제가 안 해야 보기에는 뭐 사과가 좀 부족했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네. 어머니에 대한 사과는 아마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사실 이 어머니가 어머니가 네. 이 빅뱅 탑을 얼마나 그동안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사실 빅뱅이라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고 네. 또 우리 한류를 사실 알리는데도 일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이 대마초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기에 닥치고 어머니도 많이 실망을 하고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 된 도리로서 네. 어머니께 사과하는 것은 아마 진심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이 빅뱅의 탑씨, 글쎄, 탑씨라 불러야 됩니까? 최승현 씨라 불러야 됩니까? 일단은요. 어쨌든 빅뱅의 탑씨에 대해서 첫 공판이 있었는데 관심이 뜨거웠나 봐요. 이 공판 2시간 전에 방청권이 다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빅뱅의 탑씨에 대한 관심, 공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취재진뿐만 아니라 일반 팬들도 관심이 뜨거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 혐의 관련 보도가 나왔던 게 6월 1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29일 날 이 공판에 나왔으니까 딱 4주 만에 보도가 나오지 4주 만에 첫 재판에 나온 셈인데 근데 김복준 의원님 앞서는 뭐 기자들이 그러면 뭐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쭉쭉 물어봤더니 그건 뭐 재판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거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재판정 들어가서는 뭐 순순히 다 인정했대요. 예. 우선 먼저 하나 좀 바로 그러시죠, 잡고요. 네네. 매진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 판을 표사 갖고 들어가는 데 아니니까. 아하. 재판. 그러네. 매진은 아니고, 네. 뭐 추첨에 의해서 순서대로 네. 들어간 거고요. 마감됐대요. 마감이죠. 마감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 탑이 그 4차례 아닙니까? 네. 10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이제 그 4차례인데 네. 그 중에서 2차례는 인정을 했어요. 아하. 근데 지금 권련형, 담배형 그 대마는 2번 정도는 인정을 했는데 액상, 네. 즉 말하면 이제 이거를 대마 수지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마 수지. 대마를 응축해가지고 물로 만드는 걸 액상 대마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거 이제 일반적으로 해시시라고도 부르고요. 아니 뭐 그 혹시 뭐 영화나 이런 데뭐 물담배 핀다 그런 그거 거예요? 비슷합니다. 아. 이 대마를 물로 만들어서 이제 하는 그거 네네. 액상인데 이게 일반 그 피는 권련형이라고 그러죠. 담배형 대마보다 2.5배 정도 네. 더 진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처벌이 좀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부분은 이제 두 번 정도 이 액상 대마 피운 거를 부인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재판을 막상 받고 보니까 네. 4번 사실을 전부 인정을 했습니다. 아하, 다 인정한 거예요? 네, 근데 아하. 이제 그게 만약에 해놓고도 2번은 안 했습니다 하고 우기면 이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작용되거든요. 아하. 잘못하면 구속될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인이 다 인정을 했고 아마 그건 변호인과 네, 상의했겠네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기자분이 4번 다 인정하냐 하니까 이제 재판에서 얘기하겠다고 네. 했는데 결국 인정을 했고 초범이고 네. 또 한 일주일 내에 그냥 이루어진 그런 범행으로 봐가지고 네. 재판부에서는 아주 구형을 네. 검찰에서는 좀 관대하겠습니다. 뭐라고 징역 했어요? 10월에 네. 집행유예 2년을 줬는데요. 아하. 결국 뭐 선고는 7월 10일인가 있다고 그래요. 7월 20일 날 있어요. 7월 20일 날. 네. 그러면 뭐 검찰이 구형한 범위 내에서 그거보다 적게 선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탑 최승현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겁니다. 선고가 나온 건 아니에요. 네. 검찰이 이런 형량을 주세요, 재판장님이라고 구형을 한 겁니다. 뭐냐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동안 별일이 없으면 그냥 이게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추징금 12,000달러 아닙니다. 12,000원을 또 구형했대요. 이건 잠시 더 짚어볼 텐데. 근데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일단 이 이 구형이 나왔다는 기사를 접하고 네티즌들 일단은요, 이거 뭐냐, 솜방망이 아니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나 준 거는 그냥 봐주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보통 검찰이 구형할 땐 집행유예 구형을 잘 안 하거든요. 이제 실형 구형을 많이 하는데 네. 이 경우에 특별히 이제 집행유예 구형을 한 것은 아마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으면 아마 이렇게 집행유예 구형을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네. 이렇게 범죄가 확실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인할 경우에는 그 소위 말해서 괘씸죄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반성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네. 징역형이 나올 수가 있고 예전에 왜 연예인들 프로포폴 투약했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연예인은 가볍게 뭐 기수유예라든지 벌금형을 맞아요. 받고 아하. 어떤 연예인은 재판까지 가서 뭐 집행유예도 받고 이제 그랬죠. 실형이 나왔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반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아. 혐의를 인정하느냐 안 했느냐 그걸 굉장히 법원에서 중요하게 봐요. 아, 그래요? 근데 이번에 아. 탑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경찰 조사에서는 부인을 했거든요. 아하. 근데 지금 와서 인정한 것은 뭐 본인이 반성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전략적으로도 네. 네. 법원에서 이 형량을 낮게 받기 위해서는 네.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렇게 혐의를 다 모조리 인정하면서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변호인이 이 탑 최승현 씨의 변호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읽어드리고 이인철 변호사님께 마저 질문 드려볼게요. 최승현 씨가 평소 공황장애, 우울증 치료받았다. 군입대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 받았대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A 씨, 이 부분은 잠시 짚어볼게요. 연예인 지망생으로 알려졌는데 A 씨를 만났고 A 씨를 만나는 동안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이 술을 많이 마셨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A 씨의 권유에 따랐다.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에 A 씨와 결별을 통해 흡연을 중단했다. 아무런 범죄 전리가 없는 초범이라고 지금 최승현 씨가 초범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 연예인으로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으니까 선처해달라. 이거 이유가 됩니까? 혹시 이 법조계에 계시니까네. 이유가 뭐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원에서는 이제 법정형이 있잖아요. 이 법정형에 그 내에서 판사가 이제 재량권이 이제 그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 네. 이 형을 높이는 사유도 있고 낮추는 사유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변호사가 말한 건 다 낮추는 사유입니다. 아. 자, 일단 보세요. 술 마셨고 공황장애가 있다 그러면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소위 말하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하. 형량이 낮아질 수 있고요. 네. 또 군대 앞두고 스트레스 받았다. 이건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가 있고요. 네. 또 여자친구의 권유를 받았다는 것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것도 역시 그 형량을 깎을 수 있는 그 요소가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러한 핑계들을 댄 것으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 우리나라가 혹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특히요, 박 소장님 또 군 문제, 젊은이들의 군 문제가 또 민감하잖아요. 근데 여기 또 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본인이 얘기했어요.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그러면 군대를 자기 혼자 갑니까? 지금까지 또 연예인 중에 자기 혼자 갑니까 지금? 그렇죠. 사실 이제 뭐 군대를 가기 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맞죠. 그렇지만 그것을 대한민국 남자들이 다 같이 겪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대마초를 폈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제 설득이 잘 되지 않고요. 이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물론 이 군대에 대한 스트레스 전에 아주 깊은 만성화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었고 탑스타였기 때문에 더 군대에 대한 스트레스는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사실은 이해는 갑니다. 가는 면이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탑 씨가 정말 대중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고 누린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같이 있던 여성도 말하자면 연예인 지망령으로 잠시나마 뭐 사귀는 사이였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대중의 기대와 말씀드리면 빅뱅의 탑씨 최승현 씨를 좋아하는 팬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아까 뭘 얘기하려면요. 뭐든지 사람이 살면서 절대 이 극단적 용어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아까 뭐라 그랬죠?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우선이에요. 자, 그리고요. 김복준 의원님. 네. 앞서 검찰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거기다 추징금 12,000달러가 아니라 12,000원을 구형했어요. 12,000원 추징금. 일단 추징금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왜 12,000원을 구형하게 됐는지 추징금을 구형하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이 범죄 행위에 사용된 물품 관련돼서 하는 거예요. 추징금은? 그거를 이 몰수를 해야 되는데 네. 이미 대마초는 피워가지고 없어졌잖아요. 아하. 그러면 그거를 시가로 환산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대마 1회분이 0.5g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시중가가 3,000원 정도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실물을 안 해본 어디 재판정에서는 3,000원으로 아마 그 표가 나와 있는 모양이죠. 네. 이거는 3,000원이 될 수도 있고 3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3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하간 무슨 뭐 기준표는 필요했겠죠. 그래서 네. 권련형 담배형인 경우는 이제 아마 3,000원으로 계산한 것 같아요. 한 네. 개당. 네. 그래서 곱하기 4 해가지고 12,000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피워서 없어진 담배, 대마초 담배 4개. 네. 3,000원씩 4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액상은 뭡니까? 액상 담배도 곱하기 똑같이 3,000원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왜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액상은 2.5배의 효력이 있어요. 대마를 짜가지고 물로 만들어는 결정체거든요. 그것도 같은 금액으로 네. 계산했다는 게 이해는 안 가는데 뭐 그게 뭐 오차가 얼마 나겠습니까만은 네. 이 부분은 하여튼 뭐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글쎄요, 그래, 이게 예. 무슨 어디서 언론에 공개됐다고는 하는데 이게 어디서 무슨 근거로 무슨 국제 표준 가격도 아닐 텐데 이게 뭐 공개됐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근데 이 12,000원의 추징금이 구형된 거 관련해서 홍순빈 아나운서 네.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네요. 뭐라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마약 이 추징금이 12,000원에서 13,000원이냐. 네. 대마초라는 게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비싼 것처럼 나오는데 맞아요. 현실에서 은밀하게 거래하잖아요, 또. 네, 네. 저렴하네요. 이렇게 나오고요. 네. 또 이런 가격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네. 이런 뜻까지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 연예인이 대중에게 또 일반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이 얼마나 좀 큰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네. 적어도 이 김광진 이분은 대마초가 3,000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특별히 이런 연예인들은 이 청소년들을 이렇게 관심을 받는 연예인들은 네. 이런 행동에 있어서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요. 네. 대마초 관련돼 가지고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면 대마초가 무슨 마약입니까 그래요. 그런 말을 해요? 아니 근데 맞긴 맞습니다. 사실은 대마초는요. 마약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 분류하는 거예요. 대마초가 환각 성분이 있는 건 맞지만 네. 이 마약으로 분류를 할 때 최고의 특징은 뭐냐면 내성입니다. 내성. 네. 예, 처음에는 뭐 일을 투약했다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일을 해야 되고 자꾸 늘려가는 걸 내성이라고 얘기해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대마초는 이 마리화나라고 그러죠. 대마초는 그런 내성이 없어요. 마약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해외의 몇몇 나라에서는 대마초를 마약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이 대마초가 무슨 마약이야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그런데 아닙니다. 네. 명백히 얘기해서 대마도 환각 성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마약으로 가는 초입입니다. 네. 그게 이제 말씀 나왔으니까 드리면 안 돼. 해외 일부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유학생이 이제 간혹 가서 이제 난 해외에서 이제 거기는 합법이니까 했다 이렇게 하는데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법에는 속인주의라고 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거기 가서 그런 행위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법이 규율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마가 이제 불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잖아요. 뭐 네. 대마초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고 네. 만약에 이거 합법화를 하려면 공론을 해야겠죠. 뭐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받는다든지. 근데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네. 젊은 사람한테 혹시나 이런 유혹에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언론들이요,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 대마초를 4차례나 자기가 또 인정했잖아요. 4차례 흡입한 혐의를 다 인정하니까 좀 이제 이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많잖아요. 근데요, 박 소장님, 네. 언론 보도 보니까 네. 어제 이제 탑씨, 최승현 씨가 이제 공판에 출석한 그 복장, 헤어스타일, 이 부분 가지고 지적이 이제 많더라, 네티즌들이. 아니, 뭐 신곡 발표로 나왔냐, 패션쇼로 나왔냐, 뭐 이런 지적들을 만든 게 뭐가 하나 미우면 뭐 여러 가지 미워볼 수 있는 그런 심정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떻게 봐야 될까? 좀 자숙하는 모습이 안 보이더라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요. 조금 제가 봐도 굉장히 좀 멋있죠. 그러니까, 네. 갑자기 말이 이렇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멋있다는 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항상 멋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이나 어떤 슬픈 장소에 가는데 너무 내가 멋있으면 그것도 예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머리도 올백으로 하시고 정장을 제대로 했는데 무슨 시상식에 나오시는 것 같기도 해서 저도 네. 탑 씨가 굉장히 원래 멋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 때는 조금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연장선에서 네. 조금 헝클어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았을 텐데 네. 너무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치고는 너무 막 머리도 연예인스럽게 세팅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양가 감정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인철 변호사님 얘기 그러니까 들어볼게요. 일반 네네. 국민 감정에서는 너무 멋있게 하고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사실 저게 변호사에 제가 보기엔 코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요?
법정에 갈 때는 최대한 깔끔하게 하고 가는 게 기본입니다. 아하.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옷도 너무 밝은 색 말고 어두운 색. 저도 법정 갈 때는 어두운 색 있거든요. 아, 그래요? 어두운 색 있고 넥타이도 하고 네. 법원 판사가 보기 저 사람은 그래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법정에 왔구나. 아하. 이런 인상을 주게끔 최대한 깔끔하게 하고 오는 거지. 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저렇게 버릇없다. 뭐 좀 이상하다. 그렇게 그래요? 이제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숙한 의미로 머리 안 감고 수염 안 감고 뭐 오히려 이안 감고 그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보통?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네. 그게 사람이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요, 몰라요. 요즘에 사고만 치면 휠체어 타고 나오시는 분들, 아하. 환자복 입고 마스크 쓰고 나오시는 분들만 하도 보다 보니까요. 네. 사실은 빅뱅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입원했었어요. 치료제 과다복용으로 입원해가지고 사실 한 3일 만에 깨어났거든요. 네. 그랬다면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휠체어 타고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 아하. 경우에 따라서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게 아니라고 판단하니까 지금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법정에 깔끔한 모습으로 나온 걸로 네. 보여지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저 모습이 그 휠체어 타고 나오는 그 비굴한 모습보다는 훨씬 나아 보여요. 만약에 휠체어 네. 타고 왔으면 판사가 속으로 그랬을 제 쇼하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휠체어 타고 쇼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이제 또 언론들이 이제 또 하나 관심 가는 대목이 뭐 이제 복장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또 여기 정리해 주셨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지금 탑이 군복무 중입니다. 혹시 이번에 그랬어? 라고 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 지난 2월 9일에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입소를 했어요. 그래서 제대일이 원래는 언제냐면 내년 11월 8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되면서 군 복무가 정지가 됐고 그래서 지금 남은 복무일은 글쎄요. 이게 뭐 보기에 따라서는 탑 최승현 씨 본인은 얼마나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520일 이나 남았다고 느낄지 520일 밖에 안 남았다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앞으로 남은 군복무 이인철 변호사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탑 씨는 지금 직위 해제된 상태고요. 네. 만약에 이제 선고가 1년 6개월 이상 시력이 나올 경우에는 강제 전역 주시를 당하게 됩니다. 불명예네요. 네, 불명예 이제 갈 수 없고요. 네. 만약에 1년 6개월 미만의 형이 나올 경우에는 형을 마치는 남은 복무 기간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 탑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연애 생활을 만약에 재개하게 될 경우에 실형을 받을 경우에 정말 치명상이라고 볼 수가 그러네요. 있고요. 만약에 실형이 나오지 않고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는 남은 이 군복무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네. 좀 숙려 기간을 가진 후에 네. 팬들의 좀 입장을 지켜본 후에 그다음에 재기 여부를 좀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홍순빈 아나운서 우리 이제 그런 말 가끔 쓰잖아요. 네. 뭐 기시감 즉 데자뷰, 뭐 복선,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 뭐 그럴 줄 알았다. 뭐 그런 말 하는데 지금 이 탑씨 최승현 씨 사례가 보도가 되면서도 뭔가 이것을 예언했던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 보도가 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뭐 축구에는 펠레의 저주가 있다면 여기에는 이병헌의 저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병헌의 저주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네. 드라마 아이리스에서 이병헌 씨와 이 탑 씨가 같이 네. 연기에 호흡을 맞췄었는데 이 탑 씨가 이제 입대 당시 와인을 선물하면서 라벨에 한 문구를 써놨습니다. 아, 저게 그 와인병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화면 네. 보시면 문구를 보실 수 있는데 네. 부디 이 헛된 시간이 아니길 네. 그리고 만약 군복무를 다시 해야 한다면 헛된 시간이 되는 거다 이렇게 아,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무사히 군대를 다녀와라 이런 의도로 얘기를 했겠지만 네. 실제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다시 다녀올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가지고 네. 지금 많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이병헌의 저주가 아니라 이병헌의 예언이네요. 예언이죠, 예언. 이병헌 씨가 서운하겠어요. 전화 올 수 있어요. 전화 끊으세요. 네. 예언입니다, 예언. 네, 예언이라고 봐야겠어요. 저주라고 하면 이병헌 씨가 화내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팬들은 대마초도 대마초입니다만 이게 지금요,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 관심들이 계속 번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박 소장님. 네. 21살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연예인 지망생, 연습생이랑 사귀었다. 네. 여기서 또 충격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0살 차이 나요. 31살이고 탑 씨는 사귄 사람은 21살 연습생, 10살 차이 납니다. 전 나이 차이는 별 문제 아닌 것 그래요?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뭐 요즘은 여성인 10살 차이인 뭐 커플들도 있고요. 네네. 뭐 나이 차이가 문제인 것 같지는 않은데 탑의 팬들에게는 충격적이죠. 네. 같은 회사 연습생하고 네. 몰래 이제 이런 교제를 했고 그 연습생이 또 대마초를 권유를 해서 대마초를 같이 네. 흡연을 했고 그 연습생이 또 성격을 보니까 뭐 나중에 인터넷에 이렇게 뭐 SNS에 써놓고 이런 거 보니까 굉장히 좀
솔직한 성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어떤 연습생함과 몰래 이제 교제를 하면서 대마초를 흡연했다. 이제 이런 연애 사실과 대마초 흡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쇼크를 받았다고나 할까요? 충격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 이제 보니까 이 한모 씨 같이 이제 기소가 됐고 했는데 이 여성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87만 원의 추징금. 이인철 변호사님, 네. 최승현 씨, 즉 탑씨보다는 좀 글쎄요 구형이 더 센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여성분이 주도적으로 했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 같아요. 이 여성이 탑씨한테 검찰은 그렇게 이제 판단했다 그렇죠. 이거죠? 예, 네. 탑씨한테 이제 그 권유를 했고 네. 또 이 여성은 이제 그 한 번이 아니라 아마 그 몇 차례만 했다 이렇게 네.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실형 이렇게 또 이제 중한형이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건 뭐냐 많은 이제 탑씨랑 이 여성분이 했다는 건 절대 아닌데 그 네. 가정을 드리고 많은 이 네티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이 대마초나 마약을 같이 남녀가 하면은 거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이 혹시 또 뭐 더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뭐 그게 이제 확인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남자, 여자가 같이 마약을 한 공간에서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또 이 주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본인이 네. 주사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또 소독도 안 하고 주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아이고. 또 위험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젊은이들은 이 처음에 대마의 유혹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게 이 대마에 빠지면 또 마약에 빠지고 네. 이 중독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이런데 발을 들이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 한 씨가 구형량이 더 많고 또 87만 원 나왔잖아요. 아까 네. 탑은 12,000원인데 이건 87만 원 나왔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한 씨, 이 여성분은 대마 이외에도 LSD라는 그 신종 마약이 있어요. 강력 환각제거든요. 네. 이거를 매수한 혐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산해갖고 87만 원이 나왔고, 네. 따라서 대마보다는 더 이 강력한 어떤 다른 환각제를 어떤 취급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네. 징역도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나온 것입니다. 네. 요거 하나만 정정하고 갈까요? 그 앞서 이제 그 이병헌 씨가 줬다는 이 최승현 씨에게 입대 당시 선물했다는 와인병에 적힌 문구는 제가 볼게요. 지금 여러분도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고, 응? 그 시간이 불이 헛된 시간이 아니길 바란다. 이 술은 제대로 같이 먹자는 거. 제대 후 함께 마실 수 있기를 땡땡땡 말없음 표하고 병원형이 2017년 2월 며칠이라고 써 있어요. 앞서 이제 저희들이 뭐 얘기하면서 만약 군복무 다시 해야 된다면 이제 그런 말은 여기는 안 적혀 있고 이제 아마 이제 저 말로 추정을 우리가 해봤다는 말씀을 저희가 정정해서 드릴게요. 저 문구에는 다시 군복무 한다면 뭐 그런 말은 안 써 있어요. 근데 저 문구를 통해서 혹시 이제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언론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었는데 저희가 마치 저 병에 뭐 다시 군복무 한다면 그런 것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오해를 드리는 쪽으로 설명해 드린 점은 저희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발언 때문에 이병헌 씨에게 누가 됐다면 더더욱 사과를 드릴게요. 이 병에 있는 문구는 앞서 제가 정확히 읽어드린 그 부분만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병헌 씨는요. 네네. 그 술 잘 가지고 있다가 군복무 완전히 마친 다음에 그렇죠. 너랑 나랑 이거 따서 마시잖아요. 건강하게 또 이제 제대 네. 축하하면서 마시자니 네. 그런 그 소리를 소리 했던 것 같습니다. 같아요. 예. 어쨌든요, 이 앞서 그 탑씨 최승현 씨가 그 사과문 낭독하면서 이제 어머니 얘기했잖아요. 그 마음 변치 않기를 바라고요. 중국 속담에 그런 게 있대요. 어머니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를 울게 한 아들뿐이랍니다. 그런 중국 속담도 있대요. 꼭 명심하고 이제는 좀 이 개과천선해서 팬분들에게도 사랑을 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탑씨께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건 그러시죠. 뭐냐면 지금 어쨌든 그 굉장히 좀 큰 충격을 받았고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극단적인 생각하거나 너무 그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네. 병원에도 입원했고 왜냐하면 다른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한 번의 실수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잘 재기하는 경우가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탑씨 같은 경우에도 정말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다시 팬들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날을 위해서 꿋꿋하게 좀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월 20일 날 네. 그러면 뭐 검찰이 구형한 범위 내에서 그거보다 적게
선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탑 최승현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겁니다. 선고가 나온 건 아니에요. 네. 검찰이 이런 형량을 주세요, 재판장님이라고 구형을 한 겁니다. 뭐냐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동안 별일이 없으면 그냥 이게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추징금 12,000달러 아닙니다. 12,000원을 또 구형했대요. 이건 잠시 더 짚어볼 텐데. 근데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일단 이 구형이 나왔다는 기사를 접하고 네티즌들 일단은요, 이거 뭐냐, 솜방망이 아니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나 준 거는 그냥 봐주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보통 검찰이 구형할 땐 집행유예 구형을 잘 안 하거든요. 이제 실형 구형을 많이 하는데 네. 이 경우에 특별히 이제 집행유예 구형을 한 것은 아마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으면 아마 이렇게 집행유예 구형을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네. 이렇게 범죄가 확실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인할 경우에는 그 소위 말해서 괘씸죄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반성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네. 징역형이 나올 수가 있고 예전에 우리 연예인들 프로포폴 투약했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연예인은 가볍게 뭐 기수유예라든지 벌금형을 맞아요. 받고 아하. 어떤 연예인은 재판까지 가서 뭐 집행유예도 받고 이제 그랬죠. 실형이 나왔는데 네. 왜 그러냐면 반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안 했느냐 그걸 굉장히 법원에서 중요하게 봐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탑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경찰 조사에서는 부인을 했거든요. 아하. 근데 지금 와서 인정한 것은 뭐 본인이 반성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전략적으로도 네. 법원에서 이 형량을 낮게 받기 위해서는 네.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렇게 혐의를 다 모조리 인정하면서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변호인이, 이 탑 최승현 씨의 변호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읽어드리고 이인철 변호사님께 마저 질문 드려볼게요. 최승현 씨가 평소 공황장애, 우울증 치료받았다. 군입대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A씨, 이 부분은 잠시 짚어볼게요. 연예인 지망생으로 알려졌는데 A씨를 만났고 A씨를 만나는 동안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이 술을 많이 마셨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A씨의 권유에 따랐다.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에 A씨와 결별을 통해 흡연을 중단했다. 아무런 범죄 전리가 없는 진단을 받고 약을 먹어왔다는 지금 네. 뭐 그 증거 자료가 제출됐다고 들은 것으로 봐서 네. 탑이 이거 거짓말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치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인으로서 대마초를 흡연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어야겠죠. 지금요, 뭐 저렇게 고개 숙여 사과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분명히 또 가려서 생각해야 될 건, 짚을 건 짚어야 됩니다. 지금 대마초 흡연 혐의인데 지금 본인이 다 인정해. 그건 잠시 짚어보고요. 근데 궁금한 게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금 뭐 마치 준비한 듯이 여기서 안주머니에서 꺼내서 사과문을 낭독했어요. 네. 이거 뭐 대국민 사과문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팬들에 대한 사과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말미에 어머니를 언급했어요. 어머니를 특별히 언급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지난 이 혐의가 드러났을 때 이 탑 씨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혼수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때 어머니가 이 탑 씨를 굉장히 지극정성하게 보살폈다고 합니다. 네. 당시에 이 언론에서 탑 씨의 건강이 괜찮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우리 아들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라고 네. 걱정을 드러냈던 어머니인데 네. 이렇게 혐의가 완전히 밝혀지니까 어머니에게 특별히 미안한 마음이 아무래도 생겼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이 부분은 뭐 제가 해야 보기에는 뭐 사과가 좀 부족했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네. 어머니에 대한 사과는 아마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사실 이 어머니에 어머니가 대한, 네. 이 빅뱅 탑을 얼마나 그동안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사실 빅뱅이라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고 네. 또 우리 한류를 사실 알리는데도 일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이 대마초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기에 닥치고 어머니도 많이 실망을 하고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 된 도리로서 네. 어머니께 사과하는 것은 아마 진심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이 빅뱅의 탑씨, 글쎄, 탑씨라 불러야 됩니까? 최승현 씨라 불러야 됩니까? 일단은요. 어쨌든 빅뱅의 탑씨에 대해서 첫 공판이 있었는데 관심이 뜨거웠나 봐요. 이 공판 2시간 전에 방청권이 다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빅뱅의 탑씨에 대한 관심, 공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취재진뿐만 아니라 일반 팬들도 관심이 뜨거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의 실수로 추락하는 연예인들이 뭐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돌 그룹 빅뱅, 그 빅뱅의 탑이라는
그 가수가 있죠. 본명은 최승현입니다. 혹시 최승현 씨도 이런 경우가 될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한 가수 연습생과 함께 이 방에서 술을 마신 뒤 대마초를 4차례 흡연한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된 탑인데요. 아하, 네. 일단 먼저 이 탑 씨의 인터뷰 먼저 들어보시는 게 어제 좋을 첫 것 같습니다. 공판이 있었군요. 네, 어제 네. 공판에 출석한 최승현 씨, 예명이 탑입니다. 탑의 얘기 직접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재판에 임하는 심경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립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지난날에 저는 장시간의 깊은 우울증과 심한 불안장애로 인해 어둠 속에 제 자신을 회피하고자 했던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저의 흐트러진 정신 상태가 충동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로 이루어졌으며 많은 분들께 커다란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님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액상 대마표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이십니까? 지금은 재판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좀 어떤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종이 문구는 언제 준비하신 건가요? 며칠 동안 제가 그냥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보고 첫 번째 여러분들께 공식 입장 표명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성실히 한 글자 한 글자 이야기하고자 준비했습니다. 대만은 처음에 어떻게 접하게 되신 거예요? 아마 재판이 지나면 다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재판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것 같다. 지금 아이돌 그룹 해외에서도 상당히 인기 있습니다. 그룹 빅뱅의 멤버 탑, 본명은 최승현 씨고요. 탑은 예명입니다. 그런데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어요. 어제는 1차 공판, 첫 공판인데 어제는 여러저러 이 심경을 밝혔는데 일단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 박 소장님, 네. 장시간의 깊은 우울증과 네, 네. 심한 불안장애 때문이었다. 대마초를 흡입하게 된 게 네. 글쎄요. 이게 어떤 심경이라고 연예인들에게 다 이런 심경이 있어요? 다 있지는 않죠. 네. 그렇지만 이제 연예인들이 화려한 어떤 탑스타 뒷면에도 네.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이게 잘 알려지고 있죠. 네네. 우울증은 다들 아시겠지만 갑자기 깊은 우울에 빠져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네. 정도로 기분 장애가 일어나는 거고 심한 불안장애라고 표현한 건 이제 고관장애로 알려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불안이 몰려와서 숨을 못 쉴 듯한 통증과 두려움을 이제 느끼는 장애로 요즘 연예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울증과 불안증은 현대인한테 가장 흔한 정신적인 양대산맥의 이제 정신적인 병인데 이게 두 개가 같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왔다고 하고 이 부분은 좀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탑이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어떤 해를 가하는 네. 일이 있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네. 또 정신병을 호소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신병이라기보다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네. 호소를 해서 사실 이 혐의 관련 보도가 나왔던 게 6월 1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29일 날 이 공판에 나왔으니까 딱 4주 만에 보도가 나오지 4주 만에 첫 재판에 나온 셈인데 근데 김복준 의원님 앞서는 기자들이 그러면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쭉쭉 물어봤더니 그건 재판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거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재판정 들어가서는 순순히 다 인정했대요. 예. 우선 먼저 하나 좀 바로 그러시죠. 잡고요. 네네. 매진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 판을 표사 갖고 들어가는 데 아니니까. 아하. 재판. 그러네. 매진은 아니고, 네. 추첨에 의해서 순서대로 네. 들어간 거고요. 마감됐대요. 마감이죠. 마감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 탑이 그 네 차례 아닙니까? 네. 10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이제 네 차례인데 네. 그 중에서 두 차례는 인정을 했어요. 아하. 근데 지금 관련형, 담배형 대마는 두 번 정도는 인정을 했는데 액상, 네. 즉 말하면 이제 이거를 대마 수지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마 수지. 대마를 응축해가지고 물로 만드는 거예요. 액상 대마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거 이제 일반적으로 해시시라고도 부르고요. 아니 뭐 그 혹시 뭐 영화나 이런 데뭐 물담배 핀다 그런 그거 거예요? 비슷합니다. 아. 이 대마를 물로 만들어서 이제 하는 그거 네네. 액상인데 이게 일반 그 피는 관련형이라고 그러죠. 담배형 네네. 대마보다 2.5배 정도 네. 더 진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처벌이 좀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부분은 이제 두 번 정도 이 액상 대마 피운 거를 부인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재판을 막상 받고 보니까 네. 네 번 사실을 전부 인정을 했습니다. 아하, 다 인정한 거예요. 네, 근데 아하. 이제 그게 만약에 해놓고도 두 번은 안 했습니다 하고 우기면 이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작용되거든요. 아하. 잘못하면 구속될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인이 다 인정을 했고 아마 그건 변호인과 네, 상의했겠네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기자분이 네 번 다 인정하냐 하니까 이제 재판에서 얘기하겠다고 네. 했는데 결국 인정을 했고 초범이고 네. 또 한 일주일 내에 그냥 이루어진 그런 범행으로 봐가지고 네. 재판부에서는 아주 구형을 네. 검찰에서는 좀 관대하겠습니다. 뭐라고 징역 했어요? 10월에 네. 집행유예 2년을 줬는데요. 아하. 결국 뭐 선고는 7월 10일인가 있다고 그래요. 7월 20일 날 있었죠.